안녕하세요. 청담 해리슨 송도병원 대표원장 김명훈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디스크인가 하실 겁니다. 물론 디스크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또 대표적인 척추질환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22년 통계를 보면 한 해 진단수가 177만 명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초기에 비수술 치료만 잘 받아도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참다가 병을 키워서 또 뒤늦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술 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경우가 꽤 많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중추신경계는 척추뼈와 황색인대 등으로 둘러싸인 조직으로 둘러싸인 통로를 지나서 허리 끝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신경이 지나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이 척추관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좁아지면서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인대가 두꺼워진다거나 불필요하게 뼈가 자라나는 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중심일 뿐만 아니라 뇌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신경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을 방치할 경우에는 단순히 통증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신체적인 변형까지 유발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주로 50대 이상에서 중장년층에게 발병률이 높고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뼈와 관절 등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내용은 고위험군인 중년 여성분들이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주변에서 허리 수술은 하는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또 병을 키워서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크와 구별되는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잘 알아두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대개 허리를 이렇게 펴거나 또 걸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고 특히 걸을 때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발생하는 통증과 저림이 특징적입니다. 척추관은 허리를 펼 때 좁아지고 또 앞으로 구부리거나 앉아서 쉬는 경우에 다시 넓어지는 구조라서 오래 걷지 못하고 쉬었다 가면 다시 걸을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전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증은 한쪽 다리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또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므로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에 앞서서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경차단술입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정확히 찾아서 약물을 주입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입니다. 빠르게 통증 완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신경 주변에 존재하는 디스크나 인대, 척추뼈와 같은 구조물들에 들러붙어서 통증을 일으키는 유착을 물리적으로 다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으며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성 영술입니다. 꼬리뼈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고 약 1~2mm 정도 되는 가는 카테터를 삽입해서 통증 유발 부위를 찾아 약물을 주입하고 염증을 제거하게 됩니다. 신경 차단술과 다른 점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유착을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느다란 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또 당일 입원해서 당일 시술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박리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풍선 확장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신경성형술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카테터 끝부분에 풍선을 달아서 이를 저희가 안에서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심한 부위에서도 효과적으로 유착을 풀어주고 또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부풀어진 풍선으로 물리적인 박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에 약물을 투입했을 때 더 큰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은 시술 시간은 약 10분에서 20분이고 2시간 정도 지나면 회복 후에 바로 거동이 가능합니다. 카테터를 삽입하는 부위만 국소적으로 마취를 하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나 또는 고령의 환자분에서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고 후유증이나 정상 조직의 손상도 거의 없습니다. 이상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비수술 치료 방법들은 개인의 상태와 또 증상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초기에 잘 치료하면 수술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약들과 비수술 치료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으실까봐 무섭고 또 참고 아픈 것을 병을 키워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불변의 진리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자신의 몸을 소중히 아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척추와 주변 조직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자세를 생활화해서 척추 건강을 오래오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